2026년 1월부터 월급 명세서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걸 체감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IMF 이후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국민연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투자 엔진이 강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QLD TQQQ를 제대로 쓰는 사람과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의 격차가 갈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본론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뺏기는 돈을 탓하는 대신 남는 돈으로 속도를 내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QLD TQQQ는 그 시스템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식하게 레버리지 쓰면 인상분보다 더 큰 손실로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QLD TQQQ로 돈이 새는 구조를 되받아치는 실전 프로토콜로 갑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이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서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회사원은 회사와 반반 부담이라서 본인 체감은 전체 인상분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9%일 때 본인 부담이 4.5%라서 13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9.5%가 되면 본인 부담은 4.75%가 돼서 14만 2,500원입니다. 매달 7,500원이 더 빠집니다. 월급이 500만원이면 매달 1만 2,500원이 더 빠집니다. 별거 아닌 숫자 같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고정비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깔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느끼는 순간 소비를 유지하려고 카드와 할부를 더 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인상은 단순히 7,500원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현금 흐름을 망가뜨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위 1%는 여기서 자동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늘어날수록 통제 가능한 영역의 돈을 더 강하게 굴립니다. 그리고 그 통제 가능한 영역의 대표가 장기 우상향 자산의 적립식입니다. 여기에 QLD TQQQ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나빠졌다. 강제가입인데 수익률이 떨어진다.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번 변화는 내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받는 돈은 조건이 붙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고 해도 그건 가입기간을 길게 채웠을 때의 이야기로 들리니까요. 게다가 취업이 늦고 경력 단절이 있고 중간에 쉬는 기간이 생기면 기대한 수준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를 막아주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물가를 반영하는 구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같은 안전망, 이런 요소는 개인이 혼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확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의지로 없애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깔린 기본 바닥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직접 컨트롤 가능한 계층을 위해 얻는 게임으로 봐야 합니다. 바닥이 국민연금이라면 위에 얻는 성장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이 나스닥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QLD TQQQ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나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QLD TQQQ로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레버리지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라는 강제 납입이 커질수록 내 자유연금 흐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투자에서 감정이 아닌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이제부터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시대에 QLD TQQQ로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 프로토콜 3단계입니다. 첫째, 인상분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자동화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금액만큼을 소비에서 빼서 투자로 자동 이체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직장인이면 한 달 7,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작아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매년 늘어나는 자동 인출입니다. 그 자동 인출을 똑같이 자동 투자로 뒤집는 겁니다. 작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금액이 커져도 습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QLD와 TQQQ를 역할 분리합니다. QLD는 장기 적립의 메인 엔진, TQQQ는 변동성 구간에서의 터보 엔진. 이렇게 분리하면 멘탈이 살고 오래갑니다. 처음부터 TQQQ만 올인하면 하락장에서 계좌가 찢어지고 결국 손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QLD만 하면 수익은 나는데 체감이 약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QLD로 깔고
타이밍과 규칙이 있는 사람만 TQQQ를 얹습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셋째, 매수 규칙을 한 문장으로 고정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매수 이유가 매번 바뀌는 겁니다. 뉴스 보고, 커뮤니티 보고, 오늘은 경기 침체라서, 내일은 금리 인하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면 계좌는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같은 날 QLD 적립,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TQQQ를 분할로 추가. 이 정도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칙이 오래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더 빨리 빠져나가면 내 월 투자금이 줄어드는데 그럼 QLD TQQQ로 1억 3억 5억은 어떻게 만드나요? 답은 투자금이 줄어들어도 성과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 하나는 낭비를 줄이는 것. 국민연금 인상은 내 마음대로 못 줄입니다.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낭비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운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계좌를 3개로 나눕니다. 생활계좌, 비상계좌, 투자계좌입니다. 생활계좌는 월 고정비와 카드값을 처리하고, 비상계좌는 최소 한두 달 생활비를 고정으로 쌓고, 투자계좌는 손대지 않는 적립구역으로 만듭니다. 국민연금이 올라갈수록 생활계좌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비상계좌가 없으면 하락장에서 투자계좌를 깨서 생활비로 씁니다. 이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반대로 비상계좌가 있으면 투자계좌는 하락장에서도 계속 굴러갑니다. QLD TQQQ는 이렇게 굴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QLD TQQQ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계좌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분할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의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꾸준히 일정한 방식으로, 특히 하락장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승자는 예측자가 아니라 지속자입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어차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도 세금으로 메우는 거면 결국 내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인의 노후는 국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는 바닥 위에 개인이 만드는 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개인의 층이 바로 장기 자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장기 자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함과 자동화입니다. QLD TQQQ는 자동화와 꾸준함을 가진 사람에게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은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 냈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연체 부담,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 문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끊자. 이 방식은 대부분 손해로 끝납니다.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순간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폰지냐는 질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내고 지금의 노년층이 받고 저출산 고령화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도의 목적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후 빈곤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로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신 개인은 제도를 바꾸려는 분노를 오래 붙잡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동시에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통제 시스템이 QLD TQQQ 같은 장기 투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셋째, 그럼 지금부터 QLD TQQQ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비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커지면 하락장의 생활이 흔들리고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이 반복되면 수익률은 영원히 바닥입니다. 반대로 비상자금이 있고 적립이 자동화돼 있고 하락장을 버틸 수 있으면 같은 QLD TQQQ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국민연금이 오르면 나는 매달 얼마가 더 나가나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0.5%포인트 오르면 직장인은 그 절반인 0.25%포인트만큼 본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급에 곱하면 끝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7,500원, 400만원이면 1만원, 500만원이면 1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 투자로 뒤집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내 인생을 망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현금 흐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스템만 갖추면 이 변화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시대에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고정비는 고정비로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돈은 QLD, TQQQ 같은 성장자산에 자동으로 실어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늘어난 금액 확인. 그 금액만큼 소비해서 절약한 금액을 QAD로 자동이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TQQQ를 규칙적으로 분할 추하. 비상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기. 이 5줄을 1년만 지키면 국민연금 인상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산 성장의 시동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민연금 인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면 QAD TQQQ를 어떤 규칙으로 굴릴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규칙들을 가지고 더 현실적인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